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 MLCC 관련주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폴더블폰 중국에서 완판됐다고 하고 무역협상 서명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 무역협상 쪽이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추격 매수 금지고 조정이 오면 매수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게 팩트고 이걸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MLCC 이게 뭐 하는 거죠? 기존에 꾸준히 언급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전력의 댐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전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갑자기 전력이 확 크게 공급이 되면은 이거를 한 번에 눌러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서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당연히 전자제품, 전자기기 쪽에 많이 들어갈 거고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뭐 등등 전자제품 쪽 다 들어가고요. TV나 가전제품 쪽에 다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로 이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전기차. 당연히 전기차니까 전력을 잘 제어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카 쪽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MLCC가 미래의 전자산업의 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이게. 예, 굉장히 비싸고요. 이게 이 크기가 다 각자 좀씩 다른데 보통 좁쌀보다 작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좁쌀보다 작고 머리카락 굵기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일반적으로는. 예, 저처럼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와인잔이 한 300ml 정도 되는데 요 와인잔에다가 MLCC를 담게 되면은 한 절반 약간 안 되는 요 구간에 이렇게 MLCC를 담게 되면은 이게 1억입니다. 1억 원어치. 그러면은 편하게 생각하면 한 150ml 이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부품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스마트폰에 많이 쓰인다라고 우리 하나씩 다 들고 있죠. 2개, 3개 들고 계신 분도 있고 스마트폰에만 기존에 8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5G 시대가 왔어요. 폴더블도 마찬가지고 5G 폴더블 시대가 왔어요. 그럼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5G 폰만 해도 한 20에서 30%니까 최소로 잡아도 약 1000개 이상이 들어가고 1000개에서 1300개 정도. 여기에 폴더블은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스마트폰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면서 발전하는 단계였으니까 또 스티브 잡스가 혁신하니까 자꾸 신기종이 나오면 교체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스펙만 올라가죠. 하드웨어만 올라오고 하니까 특별히 게임을 한다거나 그래픽 쪽으로 무언가를 하는 분이 아니면 빠르게 얼리 어댑터처럼 빠르게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매출이 감소하고 경쟁도 심화되고 그래서 MLCC 관련 업체들이 IT 쪽보다는 이제 전장용으로 넘어갑니다. 전장용으로 넘어가는 게 수요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잖아요. 수요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격도 비싸요. 가격도. 생각해 보시면은 자, 자동차에는 아까 스마트폰에 뭐 1000개에서 1300개, 10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13,000개 정도 들어가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뭐 한 3만 개 들어가는 것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개당 단가도 비싸다. 왜? 자동차는 150도 이상의 고온을 버텨야 되고 영하 55도 이하의 저온도 버텨야 된다. 거기에 진동, 충격, 습도 뭐 등등 환경적인 측면을 다 버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장용으로 가는 게 당연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앞으로 발전하는 사업이잖아요. 보세요. 삼성전기만 해도 현재
전 세계에서 MLCC 쪽으로 하면 2위예요. 무라타에 이어서. 무라타에서 2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장용으로 가게 되면은 무라타가 있고 2위에 TDK가 있고 그리고 교세라가 있고 삼성전기가 4위네요. 그럼 훅 떨어지죠. 순위가 확 떨어졌죠. 아직까지는 전장용으로 좀 더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삼성전기도 목표를 일단 2위 정도로 잡고 2, 3위 정도까지는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진 않으니까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니까 현재 전장용이 한 2% 정도 되는데 이거를 내년까지 해서 20%까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동하는지도 알려드렸죠. 부산의 공장 전 라인 본격 가동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 텐진에 있는 공장도 5,733억을 투자해서 전장용을 생산한다. 그래서 이제 완공돼서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업에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해서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산업이 회복되고 있고 그럼 반도체 산업 회복되면은 당연히 전자기기 쪽 일부 회복될 거고 그리고 전기차 쪽도 내년에 뭐 중국의 보조금도 규제 해제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래저래 계속 확장되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계속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좀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글로벌 경기 불안은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겠죠. 경기도 당연히 회복이 일부는 될 거고 경기 호황까지 아니어도 기존처럼 침체 구간은 좀 벗어나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삼성전기 쪽도 그렇고 나머지 MLCC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업황이 지금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라 가능성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1월부터 올해는 사실 크게 기대감이 없다. 2분기, 3분기까지 하락할 거고 3분기에 하락이 조금 완화되면 다행이고 4분기에 이제 하락을 멈추고 턴되기 시작하는 것만 보여도 좋다. 내년이 좋아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일 것이다. 기억나시죠? 1월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 MLC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만큼 강하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린 게 반등이 나오는데 얘는 11만 5천 원까지가 1차 목표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갑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파 시도는 했지만 안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종목이 있을 때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까지 10만원까지 올라올 때는 별다른 뉴스 안 나왔어요. 10만원, 10만 5천원 이후부터 뉴스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고 생각할 시간이 11만원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위에 5천원 수익이 날까 말까 해요. 그럼 고민을 하는 거죠.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사면은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고점 부근이 되는 거예요. 단기 고점 부근이에요. 여기 지나가는 구간이긴 한데 단기 고점 부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을 받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항상 설정해 놓고 그리고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고점에서는 안 사요. 적어도 밑에서는 못 사더라도 후회할 가격에선 사지 않아요. 매수를.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항상 설정해 놓고 들어가시면 된다. 꼭 가격이 아니어도 좋아요. 추세선을 그어놓고 가셔도 좋고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가셔도 좋고 그래서 추세 요 하단 부분 여기 이탈하면은 매도한다. 이 개념으로 가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놓고 나는 21선 이탈하면 매도할 거 아니면 11선 이탈하면 매도할 거야. 이렇게 보고 가셔도 돼요. 기준의 차이니까. 저는 그냥 가격을 좀 좋아하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이동평균선을 안 보거나 추세를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항상 언급은 드리죠. 보기는 다 봐요.
복합적으로 보는데 가격 쪽이 여러분들 보기 편하니까 가격 지지선 저항선을 많이 설정해 드리는 거고 또 의미가 있는 구간이니까요. 해당 가격권은.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항상 설정해 놓고 들어가면 된다. 중요한 거는 위쪽에서 조정받는다 싶으면은 그때 조정을 노리고 매수를 하면 된다. 105,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조금 더 내려와주면 좋겠지만 61선 부근까지 와주면 103,000원까지 내려와주면 좋겠지만 이만큼 아니어도 11만원대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기다려야 돼. 조정을. 이 특정 종목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주도주 제가 하도 노래를 불러갖고 8월 달에 주도주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1900 이탈하고 1700, 1500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주도주를 8월에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도주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주도주 많이 올라와서 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면 고점 아닐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항에 가면 당연히 매도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배 힘 빡 주고 버티는 거예요. 조정을. 신규 매수는 조정을 받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위에 올라가는 걸 그냥 추격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거다. 물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냥 들고 간다라면은 이쪽에서 매수했다라면 인정하겠습니다.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갖고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막연하게 주도주니까 무작정 올라가겠지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저항선을 설정해놓고 조정받을 때 사면은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도 어려워서 잘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매수라도 잘하세요. 매도가 어려우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알고 계시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라도 잘해야죠. 그러면은 내가 매수를 잘하면 10%의 수익에서 매도할 거냐 20% 수익에서 매도할 거냐 싸움이 돼요. 매수를 잘못하면 수익이냐 손실이냐에서 싸움이 돼요. 그래서 매수라도 일단은 잘하시는 게 중요하다. 매수는 어떻게? 주도주를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동에 안 보여드려도 되죠, 이거? 길게 안 보여드려도 간단히만 보셔도 되죠. 외국인들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가 당장 시장을 뭐 주도해서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반도체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상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양호해요. 나쁘진 않아요. 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동생 종목들로 보면은 사마 콘덴서, 사마전기, 사마전기 쪽 빼고 전해질 콘덴서죠. 이쪽 제외하고 모든 콘덴서를 생산하는 게 이제 사마 콘덴서. 이 종목도 반등은 잘 나왔어요. 좀 약하긴 했는데 수급도 약하고 좀 약해요. 근데 52,000원 부분 두들기는 것까지 잘해줬어요. 지금 생각보다 약할 뿐이지 잘해줬어요. 지금 이중천장 찍고 지금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45,000원 전후까지 와준다면 좋겠는데 안 오더라도 지금 구간부터 요 45,000원 사이는 다시 한번 모아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하지만 수급이 약하다는 건 미리 말씀드렸어요. 예.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 종목은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다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죠. 수급이 나쁜 건 아닌데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수급이라서 지금 타이밍은 매매가 가능한데 저 수급이 좀 돌아서야지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혹시나 요 52,000원 넘어가고 하면은 강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의심입니다. 자, 아모텍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아요. 아모텍은 수급이 양호합니다. 얘도 최근에는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식었는데 그래도 사마콘덴서보다는 양호합니다. 삼성전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는 뭐 MLCC 외에도 스마트폰 쪽으로 해서도 뭐 기대감이 있고 하니까 뭐 무선통신 쪽 그래서 이쪽으로도 기대감이 있다. 양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주가가 보여주죠.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찍고 엄청난 상승세로 올라왔죠. 그리고 잠깐 쉬는 구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 그러면은 돌파 실패하고 쉴 때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좋겠어요. 조금 더 밀려주면 참 좋을 텐데 22,000 아래 주면 좋을 텐데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준다는 보장은 없고, 그러면은 어정쩡하게 여기서 살까 고민하기보다는 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어정쩡하게 살까 고민하기보다는 24,500을 돌파해서 안착하면 매수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 22,000 이하에서 매수하거나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주전자재료, 한때 요놈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서 얘가 제일 당장 강하네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중천장을 찍고 지금 조정을 멋지게 받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드렸죠. 2만원 위쪽에 있어야 강한 거고 18,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탈은 16,000원 부분까지도 밀리고 이제 약세 구간이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장대 원목 맞으면서 약세 구간으로 돌입해 있다. 18,000원도 지금 못 넘어가는 상황인데, 얘는 18,000원을 넘어가면은 그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적 메리트는 있어도 아래 있으면 잘 약한 거예요. 못 움직여요. 18,000원을 넘어가야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을 회복하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유상증자 한 대 때려맞고 2차 그 대주전자재료랑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 쪽하고 MSC하고 같이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쪽에 하나 두 개의 사업 쪽에서 양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좋을 때고 안 좋을 때는 양쪽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양쪽에 안 좋은 이슈가 나와서. 그래서 양쪽에 피해를 받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요 7,300원 구간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데, 이 구간을 두들긴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차라리 못 올라갈 거면 두들기는 게 나아요. 대신 여기서 이번 주 안에 저점 매수세가 나와서 확 치고 가줘야 됩니다. 8,000원 위쪽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올라간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9,000원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9,000원을 회복할 때 들어가는 방법과 아니면은 7,300원 쪽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위쪽에서 폭탄 맞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히 요런 구간에서 폭탄 맞고 훅 밀려가지고 물려있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는 좀 여유가 있다. 주도주를 좀 포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기존에 한 10% 매수했다라면 한 10% 정도만 더 늘려서, 절반은 9,000원 혹은 만원에서 절반 매도하시면 되고요. 10% 늘린 다음에 기존 물량만 가져가시면은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나는 좀 속도가 빠른 게 좋다, 밑에서 물려있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주도주 매매하시다가 여기 9,000원 회복될 때 한 10%만 더 들고 가서 12,000원 정도까지 보고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렇지만 이 종목에 한 30% 이상 들어가 있거나 50% 들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큰 비중을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한 10% 전후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는 앞으로도 좋아질 산업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밑에서 좀 기어다니는 종목들은 최소한의 가격, 바로 위에 있는 저항은 회복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HLB 생명과학으로 예를 들어드리면은, 기존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거 안 건드린다고 했죠. HLB 본주가 중요하지 생명과학은 그 뒤에 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17,000원 이 구간을 회복할 때 매수를 하면은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7,000원 회복할 때 장중에도 말씀드렸죠. HLB가 아니라 이제는 HLB 생명과학을 사세요라고. 17,000원일 때. 그리고 나서 45,000원까지 아예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거는 좀 속도가 많이 빠른 건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흐름이 바뀌는 기점인 거예요.
최소한의 저항선이. 그러니까 아까 코스모신소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약세 구간을 벗어나는 저항을 돌파할 때 매매하시는 거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매매하는 가장 좋은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종목들 괜히 물타기 하거나 하지 마시고, 반등이 나와서 최소한의 저항을 돌파하면은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때 저항 돌파할 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항 돌파 못하고 종가에 안착 못하고 밀린다, 그럼 매도 구간이에요. 거기는 참고해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숫자 3 남겨주시면 잘 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